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북한의 폭풍군단 제가 진입했다 양강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폭풍군단이 진입하자마자 지금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정말 우려스러운 항공모함 이야기 간추려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인민무력상을 하다가 지난해 말에 돌연 전방의 1군 단장으로 쫓겨났던 노광철이 군단장에서도 해임되어서 단순 연구원으로 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의 총애로 승승장구하며 북한군 육군 대장 계급을 달고 인민무력상 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기세를 날렸던 노광철이 강등되어 일선 연구원으로 쫓겨났다고 데일리 NK가 4일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장으로 강등되어서 인민무력상에서 동부전선의 1군 단장으로 밀려났던 노광철은 군단장 부임 5개월 만에 다시 중장으로 강등되어서 총참모부 작전전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쫓겨났습니다. 북한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연구원 자리는 퇴직을 앞둔 군인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밀려난 노광철이 사실은 김정은의 특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갔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노광철이 새로 배치된 대구경 방사포 등 방사포를 다루는 포병 전문가이며 전방에서 경험을 쌓고 대남 타격을 위한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러 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광철은 1군 단장을 맡으면서도 서부전선 연합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할 때 김정은을 수행한 수행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북한이 노광철을 이용해 도대체 어떤 도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광철, 인민무력상,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강원도 지역의 1군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 치면 우리의 철원 북쪽에 5군단이 있고, 그 왼쪽 우리의 인제, 양구, 이 태백산맥 이 지역에 1군단이 있는데 그 1군단의 군단장으로 갔습니다. 인민무력상을 할 때는 별이 4개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단장으로 가면서 별 1개 떼고 상장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북한의 어떤 특성상 군단장으로 가면서 상장으로 계급을 떼고 가지 않아도 되고 대장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제 상장으로 계급을 떼고 이제 별을 하나 떼고 보냈다가 지금은 이 우리로 치면 합참이죠. 이 총참모부에 연구원으로 갔어요. 전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여기는 이제 갈 때 다시 또 별을 하나 더 떼서 중장, 우리로 치면 이제 소장이죠. 별 2개. 그 별 2개짜리 중장으로 해서 이 연구원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전역 직전에 이 장군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렇게 녹여서 좀 군에 보탬이 되라고 연구원으로 퇴직 직전에 이렇게 보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이렇게 퇴직 직전에 장군들 퇴직 직전에 가는 그런 보직이 연구원인데, 아니 인민무력상까지 하고 했던 포스타를 갖다가 별 2개를 떼서 투스타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원으로 보냈다. 이거 이제 누가 봐도 좌천에 좌천을 거듭한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 엄청 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북한 내부의 분석, 그리고 또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이 전원 분석, 이런 것들이 노광철이 지금 김정은의 신망을 잃어서 이렇게 밀려나고 쫓겨난 게 아니다. 노광철은 포병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방사포, 지금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런 거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러 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전쟁에 사용되게끔 하는 그런 전쟁 수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단순 이 무력 도발의 전술을 연구하러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방사포 관련한 이런 전술을 이 FM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광철이가 인민무력상에서 쫓겨나서 정말로 이렇게 투스타로 강등이 됐다면 북한 내부에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이런 최고 핵심 측근이 이렇게 밀려나고 하는 모습들이 결코 사실은 이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의 어떤 그 유동성을 더욱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저처럼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저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이 일부의 어떤 그 분석처럼 노광철이를 통해서 방사포 사격 관련한 전술을 개발을 보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우리 군도 관련한 대응을 좀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의 1군단에 있으면서도 김정은이가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런 거 할 때 계속 이제 따라다니고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사격 훈련 이런 거 할 때도 따라다니고 한 거 보면 그냥 아예 완전히 그냥 지방 지휘관 하러 보낸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관측도 사실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양강도 해산에서 폭풍군단 도착 하루 만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비 이락의 상황과 당국의 황당한 대응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 10분경에 양강도 해산시 탑성동의 국경경비대 초소장 살림집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세대 주택이 흔적도 없이 날아갔다고 데일리 NK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살림집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에 원인 미상의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인근에 있던 LPG 가스통에 옮겨 붙으면서 연쇄 폭발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멀쩡한 집에서 발생한 이 급작스러운 폭발에 폭풍군단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사택이 국경경비대 초소장 등 비교적 넉넉한 집이었고 북한에서는 군인들에 의한 약탈 범죄가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것은 당국의 대응입니다. 당국은 1시간 반 동안 살림집이 불타는 동안에도 소방대를 보내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생긴 화재니만큼 그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또 대피한 주민들 가운데 사택 안에 모셔진 초상화를 안전하게 내온 사람이 있느냐라며 주민들을 추궁했는데요. 북한 당국의 이런 황당한 조치에 해산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폭풍군단이 양강도 해산 지역에 1,500명이 들어갔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폭풍군단이 왜 갔냐? 양강도 해산에 대규모 국경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때려잡으러 지금 간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방 관리들, 지방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토착화되어 가지고 그 토착화된 밀수 세력들하고 이제 이 상당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방에 맡겨놔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폭풍군단 1,500명을 동원해서 그 폭풍군단 대원들에게 사상교육 철저하게 시키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가자마자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15명이 사망을 하고 30명이 중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큰 사고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도시가스가 많지만 과거에 이제 LPG 가스 많이 쓸 때 이 LPG 가스 폭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크게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 적은 사실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폭풍군단에 들어간 집이 국경경비대 초소장 집이에요. 초소장. 국경경비대 초소장이면 당연히 밀수꾼들하고 상당한 커넥션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폭풍군단들이 약탈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 국경경비대 초소장과 그 초소의 대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잡으러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국경경비대 초소장이 폭풍군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투 대결 과정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국경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폭발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갈등,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내부의 갈등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저는 보고 아무튼 이 폭풍군단이 앞으로 이 양강도 그리고 해산 이런 국경 밀무역 지대에서 얼마나 가혹한 이런 그 통치 적발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양강도 지역의 민심이 확 뒤집어지기를 기대하고 더 이상 큰 사상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분노의 치를 뜰 소식입니다. 해군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형 수송함2 사업의 명칭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개칭하고 도입 시기를 2-3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군의 욕심에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판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대형 수송함2 사업을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으로 개칭하고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을 2030년 이전까지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5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와 합참, 해공군 등이 한국형 경항모와 경항모에 탑재될 F-35B 스텔스기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이런 추진 병행에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도입하는 데는 선체 건조 비용으로 최소 1조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F-35B 20대를 도입하는데 4조 원가량이 소요되므로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F-35B의 성능이 C형보다 떨어져 비용 작전 능력과 생존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경항모 조기 도입이 추진되면서 공군도 비상입니다. 당초 공군은 내년까지 40대의 F-35A를 전력화하고 추가 20대 도입 사업을 통해서 60대 편제의 한 개 비행단을 완편할 계획이었지만 여기에 F-35B 도입이 끼어들면서 비행단 편성이 2030년대 중후반 이후로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밀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저는 해군의 항공모함 타당성 연구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경항모 추진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경고해 왔는데요. 사업만 가면 된다는 해군의 과욕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날리고 국가 안보를 휘청이게 만들 이 위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모아 막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해군이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로망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이죠. 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의 F-35 한 개 비행단 편성이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여기서 뭐 10년 이상 밀릴 거다라고 했는데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될 수 있죠. 왜냐? 한국 합참은 이 F-35를 포함해서 한국 전체에 있는 전투기 숫자를 420대 정도만 있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420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급으로 F-35 그리고 또 그 하이급을 보조하는 전력으로 F-15K 이렇게 60대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미디엄급 KF-X 그리고 F-16 그리고 로우급으로 FA-50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전력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의 F-35B 20대 끼어들면 합참이 440대로 한국 공군 전투기를 갈까요? 그럼 2년대 그럼 그동안 해왔던 전력 추진이 잘못됐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공군의 F-35A 20대 도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해군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공군의 F-35A 20대 추가 도입이 안 되고 F-35C 그러니까 F-35A하고 능력이 똑같죠. 항속거리는 오히려 더 길고 이런 F-35C가 들어온다면 이 공군의 전력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는 F-35B 항속거리가 20-30% 이상 짧은 F-35B가 들어오면 공군이 계획했던 전력 지수가 왕창 떨어지겠죠. 우리 한국군이 북한을 상대로 제공전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 나면 북한군 전투기 하늘 위로 하나도 못 날아와요. 휴전선 넘어 내려올 수 있는 전투기 하나도 없어요. 왜? 제공권은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연합국이 다 잡아버리니까 북한군하고 제공전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F-35B를 북한을 상대로 해서 왜 제공기를 합니까? 필요 없죠. 우리 한국군이 F-35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중심, 즉 북한의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이 지역의 후방지역, 즉 전략벨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동굴, 지하시설, 여기에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미사일들을 먼저 타격하는 임무를 이 F-35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가 확보가 돼야죠. 그게 이제 60대 한 개 비행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해군 항모가 끼어들면 20대, F-35 20대 B 하게 되면 이거 지하시설,
동굴시설 이거 타격을 할 수가 없는데 벙커버스트가 안 되니까 이거 누구 접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함대 결전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함대 결전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함대 방공을 위해서 이런 항공모함을 만들고 F-35B를 가져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해군의 명품 욕심입니다. 이거 완전히 여기에 청와대의 우리 진보정부가 안보 더 신경 쓰잖아. 보수정부 또는 이 항공모함 이런 거 안 했는데 우리가 하잖아. 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야망. 이게 지금 결합이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청와대가 이 일을 추진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항공모함 가져. 그래 이 항공모함은 진보정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함으로 해서 여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만 원 돈을 들여서 청와대가 할 이유가 없죠. 여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로 떠든다고 해도 수십만 명의 힘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보신 분들이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특히 다음 아주 진보좌파들 댓글 많죠. 이런 데서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항공모함을 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여론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청와대도 이거 지금 괜히 돈 쓰고 욕먹겠구나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가 나왔고 이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차장 주관으로 방사청 차장 주관으로 이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8월 19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발제자들 당연히 이 정권의 나팔수 하려고 나오겠죠. 이런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공개 토론자들 제발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앞으로 나를 안 불러줄 것 같아. 난 이런 데 계속 나와서 이 메인스트림에서 마이크 잡고 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발제자는 중앙일보의 박모 기자입니다. 그리고 대한조선학회 정모 박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변모 상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지정 공개 토론자는 조선일보 유모 기자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모 박사, 동의대의 조모 교수, 이 조선 전문가예요. 그리고 예비역 해군 소장인 정모 소장인데 이분은 해군 전력 관련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던 분입니다. 자, 제가 다른 분들 잘 모르겠고 유모 기자님 그리고 정모 예비역 소장님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안보 한국군의 전력이 해군의 욕심과 청와대의 욕심 때문에 한국군의 전력이 완전히 그냥 어그러지는 풍비박산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저희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분노로 인해서 심장박동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군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당신네들의 욕심 가지고 이렇게 말아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해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아주 오랫동안 취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해군은 저희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